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중국 반도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자 니케이에 재미있는 뉴스가 났습니다. 바로 중국 파운드리 SMIC가 대만 파운드리 TSMC에서 최고 전문가를 영입했다는 소식이었는데요. 그는 바로 핵심 R&D 프로젝트를 주도했던 중신거지라는 인물입니다. TSMC 최고 운영 책임자를 역임했던 전문가라고 하는데 그를 SMIC가 부회장으로 스카우트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정말 반도체 굴기를 천명한 중국이 드디어 일어설 계기를 잡았다고 봐야 할까요? 아니면 TSMC에 오히려 역효과는 없을까요? 이런 점에 대해서 천천히 짚어드리겠습니다. 곧바로 본론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말 이번 영입으로 SMIC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원론적으로 보면 전문가가 많이 가면 좋긴 좋을 것입니다. 한 사람만 가면 달라질 게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반도체 공정수가 너무나 많기 때문인데요. 메모리 공정만 해도 500여 개에 이르고 파운드리 공정은 이보다 더 많습니다. 이 한 명이 반도체 공정을 다 이해할 수도 라인을 꾸릴 수도 없습니다. 결국 영입을 하더라도 최소 한 100명 정도 단위로 움직여야 기술적으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물론 그 한 명이 가더라도 최고 자리에 있던 우두머리가 갔다면 효과가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 수뇌부를 따라서 현재 조직 TSMC에서 소외된 엔지니어들이 수뇌부와 함께 SMIC로 자리를 옮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 대규모로 옮겼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영입 효과는 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SMIC는 지금 미국 블랙리스트에 정식으로 올랐습니다. 미국 반도체 장비를 이용해서 군사용 칩 등을 만들어낸다는 이유로 앞으로 미국 장비를 공급받지 못합니다. 이는 직설적으로 말하면 SMIC가 최정상 파운드리 레벨로 절대 올라설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첨단 장비는 물론 기존 장비도 공급이 제대로 안 될 것입니다. 이미 확보한 반도체 장비의 경우도 수리, 점검 등이 어렵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첨단 공정으로 들어가는 분기점 정도로 보는 7나노 공정은 아예 못한다고 봐도 큰 무리가 아닐 것입니다. SMIC가 최근 심자외선이라는 DUV 장비로 7나노 공정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는데 시장성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중국으로서는 DUV가 일본이 강한 장비이기 때문에 네덜란드 업체인 ASML이 만드는 EUV 장비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니콘, 캐논 등이 강한 DUV 장비에 집착하는 것 같습니다. SMIC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SMIC가 DUV로 칩을 양산해서 팔게 되면 생산 원가가 올라 칩 가격을 훨씬 높여야 되는데 이 경우 아무도 어떤 팹리스도 SMIC에 칩 주문을 맡기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SMIC가 계속 칩을 만들려면 원가를 무시하고 싸게 납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영난이 불가피해집니다. 즉 앞서 말씀드린 대로 DUV로 7나노 칩 양산은 가능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정리하면 TSMC에서 SMIC로 전문가가 가도 별 효과를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뉴스에 주목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인데요. SMIC로서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인재를 영입했겠지만 이런 행위는 TSMC가 미국에 미운털이 박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은 간과하기 쉬운데요. 하지만 이런 부작용이 일어날 개연성은 충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런 뉴스를 접하면 TSMC에 간접적으로 경고할 가능성이 큽니다. 아마 직접적으로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요. 미국 정부로서는 자국의 장비업체인 Applied Materials, 램 리서치 등에 물밑으로 압력을 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TSMC에 장비 파는 거 좀 고민해봐라. 물량 줄이는 거 생각해봐라. 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가뜩이나 중국 반도체가 성장하는 데는 알게 모르게 음으로 양으로 TSMC가 결정적 도움을 줬을 것이란 의혹이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뉴스 하나가 미국을 자극할 가능성이 큽니다. 사실 이번 SMIC의 TSMC 전문가 영입 소식을 들었을 때 중국 업체인 칭하윤이가 생각났습니다. 칭하윤이도 일본과 대만의 거물급 반도체 영입을 잇따라 했지만 회사채 상한에 연달아 실패하면서 회사의 생존이 경각에 달려있는 상황입니다. 칭하윤이만 해도 일본 D램의 자존심이라는 엘피다에서 2002년부터 13년까지 무려 11년간 CEO를 했던 사카모토 유교와 대만 반도체의 아버지로 불리는 찰스 카오 사장을 영입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경까지 왔습니다. 이 반도체 장비 등의 핵심 제조 분야에서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미국이 노골적 견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한두 명의 거물급 인물로 얻어갈 수 있는 점은 한계가 분명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봐도 TSMC에서 SMIC로 거물급 전문가가 갔다는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이번 일이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TSMC에 대한 미국의 압박을 유인할 수 있다는 그런 관점을 갖고 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